지금 선거판에 사법적 요인이 여러 가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어제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판결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또 대장동 의혹도 또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국민의힘 선대위 두 분 관계자 모시고 차례로 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근택입니다. 일단 그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 관련 판결부터 좀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네.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세 가지 이제 기소 내용이 요 세 가지였는데 이걸 네. 전부 다 인정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세 가지 혐의가 전부 인정됐고요. 사무소 위조라 그러면 우리 내장인데 그 이제 잔고 증명서 은행 이제 저축은행이었습니다. 그 네 개를 위조한 거냐? 이거는 사실 다툼이 없었어요.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본인도 인정을 예, 했고. 그러면 결국은 행사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실명법 위반 아니냐? 두 개가 쟁점이었는데 네. 행사 부분은 아마 그 본인 이름으로 된 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떼준 게 있어서 물론 다른 사람 동업자 관련 재판이었지만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보통 본인 확인을 거친 거다. 그리고 어디에 제출된지를 안다. 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알았을 거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근데 장모는 계속 주장해 나도 속았다 이런 주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보통 사실 확인서를 써주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그 용도가 사실은 그 자체가 위조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써주면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문제 있으니까 내 사실 확인서 제출을 해주면 안 된다. 네.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 자기가 어쨌든 본인이 시켜서 위조한 걸 알면서도 그거를 제출하는 거에 도장을 찍어준 거기 때문에 그냥 도장이 아니라 이제 인감증명서 첨부한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몰랐다는 얘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실명법 위반은 결국은 그 동업자 이름으로 그 성남 도춘동 땅을 계약한 건 등기한 건데 네. 여기도 이제 뭐 그 중개사라든지 관련자들이 증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유죄는 날 수밖에 없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1년밖에 구형을 안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검찰 구형량 그대로 그렇죠. 선고했다면서요. 보통은 이제 뭐 법에는 없습니다. 구형들 안에서 선고한다는 게 법에는 없는데 보통 관례상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보통 구형하면 좀 깎아서 판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반이나 3분의 2 정도는 이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1년 구형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340억 대 잔고 증명 위조인데 이게 위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땅을 살 능력이 된다든지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번도 아니고 4장이나 그래도 총액이 340억이나 되는데 어허. 이거를 징역 1년 지금 뭐 정경심 교수 사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표창장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표창장도 있고 인턴 증명서 있는데 그게 어쨌든 주된 거였잖아요. 징역 4년이랑 비교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일부러 구형을 적게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일단 수사도 좀 늦어졌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2016년에 그 다른 분이 이 형사 재판에서 이 문제가 됐을 때 장모가 나와서 법정에서 인정했거든요. 그럼 수사가 됐어야 되잖아요. 수사가 안 됐어요. 작년에야 겨우겨우 그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수사가 됐는데 한 4년 동안 수사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 행사한 거를 이제 법정에 제출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소송 사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을 속이려고 한 거잖아요. 네. 예, 소송 사기도 될 수 있고 뭐 공무집행 방해보다는 이제 소송 사기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건 또 기소를 안 했거든요. 일단 수사와 기소가 굉장히 늦어졌다. 소송 사기 자체가 수사 안 됐다. 그리고 구형도 좀 1년밖에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봐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그 것 이제는 같습니다. 계속 시간 질질 끌면서 수사 안 하다가 그렇죠. 결국 이제 막판에 이제 그 여론이라는 것 때문에 밀려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구형량을 낮게 때려버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장모 쪽에서는 그 전에 이제 기소되고 그러니까 판결 나왔던 사람들 대부분 집유 아니었느냐, 집행유예 아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행유예 부분은 보통 대부분 인정하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했을 때 있는데 사실은 이걸로 인한 이득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과정에서 직접 위조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시키긴 했거든요. 근데 그 위조한 사람은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로 인한 이득 그걸 누가 취득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범죄로 인한 그럼 이걸로 인해서 토지를 또 매입하고 그 땅을 또 매입하는데 이용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시켰다는 것보다 이제 공범으로 들어가긴 한 건데 그로 인한 이득을 누가 취득했느냐 네. 결국 장모한테 기속된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중하게 처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장모 쪽에서는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건 항소를 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위조 부분은 이제 본인이 인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행사 부분 아까 말씀드렸처럼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된 사실 확인서가 있고, 그다음에 실명제 위반 부분도 실명제 위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개사. 중개사는 알거든요. 돈이 누구한테 가고 실제 누구 건지. 근데 중개사가 그걸 맞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항소해드려도 크게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검찰이 항소할 거냐? 보통은 이제 검찰은 구형량대로 나오면 항소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논리상.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근데 저는 항소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장모는 당연히 할 텐데 자기는 뭐 무죄 주장하는 거니까 특히 행사라든지 실명법은. 근데 검찰이 과연 항소할 거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정리하죠. 그럼 만약에 이제 그 검찰은 자기들 그러니까 이만큼 때려주세요라고 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네. 항소를 안 하고 네. 장모 최모 씨만 항소를 해서 2심 간다고 치죠. 네. 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이하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위조죄만 무죄로 되거나 위조죄만 유죄로 되거나.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치고 항소심에서 더 늘어나진 않죠. 더 늘어나진 않죠. 항소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가 있어가지고요. 예. 항소한 사람한테 불리하게 오지는 않아요. 근데 종종 보면 오히려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라는 그건 보도. 양측이 항소하는 경우죠. 그건 양측이. 네. 그럼 여기서 결국은 검찰이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징역 그렇죠. 구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원한 구형량만큼 판결이 그렇죠.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여론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형량이 낮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항소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요. 지금 판결문에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알았느냐 그 사람을 그 문제거든요. 그 위조했다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느냐. 네. 근데 이분이 우리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서울대 EMBA 과정 경영 전문 석사라는 그 과정에 2010년에 김건희 씨를 거기서 만났다. 그렇죠. 돼 있고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로 돼 있습니다. 감사. 네, 감사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를 이제 동업자라는 분은 그다음에 이 장모랑 그다음에 그 김모 씨가 어떻게 만나느냐 2012년인가요? 네. 그 김건희 씨가 한 그 기획 그 전시회에서 거기서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뭐 이렇게 그렇죠.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엮여져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우연히 만난 사이인데 그 위조에 그 같이 가담하라고 이럽니까? 쉽지 않은 사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김건희 씨가 계속 지금 양평 공흥지구에도 등장하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뭐 실명법 위반 고발한 데도 보면 가등기 설정하거나 근저당 설정하거나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예. 결국은 큰 틀로 보면 장모와 경제적인 공동체 아니냐. 김건희 씨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아니 감사로 돼 있고 전시회에서 소개해서 알 정도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위조에 가담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뭐 사람 소개해 준 정도가 아니잖아요. 남인 경우도 그런데 어머니와 딸의 관계인데 네. 그런데 사실 이건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은 안 했어요. 법정 구속은 안 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거 아시겠지만 아마 그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서 22억 이제 부정수급한 거 아니냐 그 혐의로 징역 3년 1심에서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보석으로 그 나왔죠. 상태에서 이거를 구속시켜 버리면 그 보석의 효과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 보석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 보석 상태에 있는 거를 이제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정 구속은 일단은 안 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다시 이제 논란되고 있는 부분 좀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선대위 또 대변인이시니까 네네. 입장이 궁금한데 김문기 처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2015년 호주 출장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이 사진에는 분명히 이제 같이 간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결국 거짓 해명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아마 11명 정도가 갔고요. 네. 9명은 성남시 공무원이었고 2명은 성남도시공사 직원이었고 그중에 한 분이었죠. 예. 돌아가신 분이. 근데 사진이 이제 3장 정도 공개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하철에서 내리는 지하철인지 트램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 사진이 있었고 하나는 전체 사진 찍은 있었고 하나는 또 3명이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찍은다고 다 아느냐. 정치인들 사진 찍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여행을 뭐 갔기 때문에 뭐 만나고 서로 이제 만날 수는 있는데 네.
도시공사 직원은 2명이었거든요. 9명은 시청 직원이었고 뭐 시청 직원 중에 수행관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뭐 할 수 있겠지만 도시공사는 약간 산하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3명 찍은 사진이 약간 악마의 편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3명이 이렇게 클로즈업 돼 있잖아요. 근데 옆에 보시면 어깨라든지 팔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체 사진 찍은 중에 일부만이 확대한 게 아닌가. 그 사진 조작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조작은 아니겠죠. 예. 근데 사실은 전체 사진 찍은 11명 사진 찍은 데 있잖아요. 근데 그 3명 사진 찍은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옆에 분들을 옆에 어깨랑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전체 사진 찍은 중에 일부만 확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사진 원본을 좀 공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전문가한테 맡기면 금방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지금 단정은 하질 않겠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만 자, 호주 여행 출장을 갔던 총 인원이 11명이에요. 일정이 10박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갔다 해서 다 아는 사이냐 지금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몇십 명이 움직였다면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10명이 11일간 같이 움직였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상식에 좀 반하는 주장 아닙니까? 저는 개인들이 좀 여행을 가는 것과 공적으로 가는 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갔을 경우에는 뭐 어울리기도 하고 거기서 저녁에 뭐 식사도 하긴 했는데 공적인 가는 경우에는 업무로 움직입니다. 네. 특히 제가 아까 산하기관을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들 이렇게 성남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죠. 비서실이나 이런 분들은. 근데 산하기관은 2명 갔거든요. 네. 저는 뭐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개인 여행과 좀 달리 볼 수 있다고. 아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뭐 홀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 중이라면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진에도 나오지만 아주 자유로운 어떤 여행 목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당시 이재명 후보는 시장이었고 뭐 그러니까 저기 도시개발공사 직원이었으니까 거리도 있고 뭐 이게 그러니까 다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 좀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안다는 얘기의 범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얼굴을 안다. 뭐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구랑 이제 얼굴 정도는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느냐. 특히 아마 대장동과 관련돼서 뭘 알고 있느냐. 이 정도 이미지. 예. 뭐 단순히 안면도 없었다. 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지나가다 보면 볼 수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뭔 일을 하는지 예. 그렇게 뭐 잘 모를 수는 있다고. 근데 결국 문제의 본질은 만약에 알았다라고 치면 김문기 처장의 어떤 죽음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러면 결국 이제 문제로 또 대장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이런 의혹의 시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요, 검찰이나 수사가 지금 모든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왜 돈을 안 쫓아갖고 사람 말을 쫓아가느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계속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배임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예. 근데 결국 그것도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핵심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50억 클럽 뭐 100억 그다음에 50억 받은 사람 100억 받은 사람 이런 부분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당초에 공모조항에서 없던 거거든요. 그리고 황무성 사장 있을 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삭제하라니 말았느니가 제가 보기에 이 수사의 쟁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